북한이 다음 군사 도발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강행할 것이라는 예측.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다음번에 전략적 도발을 한다면 뭘 할 것이냐. 여기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SLBM 도발 가능성이 높다. 미국하고 소련도 굉장히 어렵게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기술을.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이게 어렵다는 콜드런치 기술까지 포함해서 다른 SLBM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건 위협적이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북극성 1형을 개량한 북극성 3형을 작년 10월에 시험 발사해서 성공한 걸로 이제 보는데, 이 관련된 지상 사출 시험을 지금도 종종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심포에서. 이 북극성 3형이 이제 1형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개량이 됐다고 보는 건데, 그 중에 하나는 북극성 1형은 이제 발사할 때 보면 동체 밑에 파리채처럼 생긴 그리드 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자세 안정시키고 이런 게 좀 기술이 부족하니까 이제 그런 옆에 날개를 달아서 그런 안정시키는 용도로 해서 이제 그리드 핀이라는 걸 달았는데, 북극성 3형에는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길이도 좀 커졌고, 길어졌고, 이 폭도 좀 커졌고, 북극성 3형이요. 그리고 제일 달라진 게 탄두 형태인데, 북극성 1형은 좀 뾰족한 형태였는데, 예, 북극성 3형은 좀 뭉툭한 형태. 근데 이게 보면 중국의 이제 쥐랑투라는 그 SLBM하고 이제 비슷한데, 쥐랑투는 뭐 사거리도 8,000km가 넘고 다탄두 미사일이요. 그러니까 그 미사일의 탄두가 여러 개 있는데, 북한은 아직까지는 다탄두 능력은 없을 걸로 보지만 앞으로 그 쥐랑투처럼 다탄두 형태로 발전시키려는 건 아니냐, 이제 그런 분석들을 하고 있죠. 네. 분명히 뭔가 저희가 대처하는 방법. 앞서서 무슨 레이더라든가 초계기 말씀드려 주셨는데, 조금 더 우리의 대처법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 날아올 때 그러면 요격을 어떻게 하느냐. 그 북극성 1형의 경우는 사거리가 한 1,300km 정도로 봤어요. 북극성 3형은 한 지금까지 작년에 실험한 걸 기준으로 보면 한 2,50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500km 정도면 고도가 정상적이라고 보면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보면 한 700km, 800km 고도까지 이제 올라가고 떨어지기 때문에 사드로 필요하면 요격을 할 수 있어요. 탐지가 되면 요격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탐지 수단, 그거는 이제 그린파인 레이더 추가로 들어온다고 그랬고요. 요격 수단이 문제인데, 지금은 일단 북쪽에서 날아오는 거 중심으로 해서 한 개 포대만 지금 돼 있단 말이죠. 발사대 6개, 한 개 포대만 돼 있어서, 이게 만약에 후방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같은 경우는 한 개 포대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입장에서 이제 이 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잠수함 잡으려면. 이게 뭐 인공위성으로도 안 잡히고, 그러니까 해상 초계기, 그 다음에 함정의 소나 뭐 이런 거 등등 동원해서 이제 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품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결국 돈이 많이 드는 거고, 바꿔 얘기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남는 장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성비가 괜찮은 무기가 SLB입니다. 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구나 아까 원쌤 얘기했지만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는 더구나 뭐 잠항 시간이 거의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그렇게 오래 있을 일은 없겠지만 더 잡기 힘들어지는 거죠. 네. 사실 뭐 근데 북한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뭐 러시아 뭐 이런 데는 SLBM 기술이 엄청 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우리 뭐 영화에서도 봤고, 발사관 쫙 붙어 있는 그런 잠수함 뭐 사진 영상을 한 번 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네. 그게 다 이제 그런 SLBM 발사관을 갖추고 있는 것들인데, 전략적 가치가 원체 높으니까 소련, 뭐 미국 당연히 SLBM 개발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고, 역시 그 수직 발사관을 갖춘 그 전략 원잠 SSBN이라고 그러죠. 이 잠수함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발만 갖고 다니고 이런 거는 임시용이지, 이걸 뭐 가지고 실제로 작전을 운영하고 이런 건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캐리어가 좋아야죠, 사실은. 예.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핵전장에 대비해서 50년대부터 이미 전략 원잠 개발을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와 동시에 또 폴라리스니 포세이돈이니 트라이던트 같은 이제 SLBM 미사일 자체 개발에도 굉장히 힘을 기울였고, 소련도 1962년부터 SLBM 개발에 착수를 해가지고 SSN-3, 그 다음에 SSN-28까지 실험 발사에 성공을 했었죠. 전략 원잠의 중요성이란 거는 이제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크기도 작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구조상 크기가 작은 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수직 발사대 설치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는 SLBM 발사를 전문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전략 원자함의 중요성이 계속 이제 대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SLBM 관련된 그 이야기인 거죠. 특히 이제 오하이오급 미국의 이제 원자력 잠수함 SSBN의 경우는 거대한 움직이는 핵기지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SLBM을 이제 최대 24발까지 실을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실도록 개조한 게 이제 그 토마호크 미사일 153발까지 싣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제 오하이오급 잠수함 한 척에 실려 있는 핵무기 위력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 한 이거의 1,600배에 달하는 위력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 뭐 여기는 차원이 다른 거죠, 사실. 네. 이렇게 이런 거는 이론적으로는 24개의 도시에 히로시마 원폭 같은 거를 다 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실제로 이 잠수함 한 대가 정말 인류 문명을 초토화할 가능성도 있어요. 24개도 넘죠, 사실은. 예. 신형 트라이던트 미사일은 W-70-2 저위력 핵탄두를 장착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이미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트라이던트 2 D5의 경우는 최대 사정거리가 최대 한 12,000km가 돼요. 그러니까 뭐 ICBM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예. 육지에 비해서는 바다가 우선 정확한 위치 측정도 어렵고 좀 배가 이렇게 안정성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라이던트 2 D5의 경우는 이제 CP 원형 공선 오차가 한 100m 상당히 이제 정확하다. 그게 이제 강점이죠. 원형 공산 오차가 불필요한 그 무기인데 거기 100m라고 하니 와 대단합니다. 예. 하여튼 뭐 북한이 당장 뭐 미국의 뭐 이 SLBM 뭐 기술을 뭐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분명히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만 갖춘다고 해도 분명히 위협이 되는 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유입될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북한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 뭐 그 무렵에 북극성 1형을 시험을 했는데 몇 년 사이에 북극성 3형을 작년에 이제 시험 발사에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결코 우습게 볼 수 없다. 예전에 뭐 노동미사일 이런 얘기 할 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될 것 같지도 않았는데 어느덧 또 개발하게 되니까 북한의 미사일이 기술이 진짜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진짜 SLBM도 언젠가는 또 진짜 이 주입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이렇게 동맹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도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SLBM 이거에 대해서 끝으로 북한의 무기 개발 좀 솔직히 두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지만 저는 북한이 SLBM 비핵화 추진하더라도 웬만해서 포기하지 않을 걸로 봐요. 왜냐하면 아까 원세 말씀하셨지만 초강대국들이 보면 핵무기 3축 체계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거기 이제 보면 ICBM, 그다음에 전략폭격기, SLBM인데 SLBM은 상대방 공격을 받았을 때 핵보복을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억지력이죠. 북한도 이제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목표하는 거는 핵 포기가 아니고 핵 보유국 인정으로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강대국을 상대로 큰 소리 치려면 우리 ICBM 무력화돼도 SLBM 있어. SLBM 있어. 이걸로 핵 보복할 수 있어. 북한 입장에서 김정일 입장에서 뭐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계속 신포기지에서 시험도 하고 잠수함도 건조하는데 신포 그 잠수함 기지가 지금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에요. 유엔 안보리 그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보면 거기서 지난 몇 년 동안 시설을 엄청나게 확장한 게 나옵니다. 잠수함 동시에 그 신형 잠수함 3척 정도 건조할 수 있는 길이 190m 되는 큰 건물도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잠수함 훈련센터라는 걸 큰 건물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지난 3년간에서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요. 그 옆에 또 잠수함 정비하는 큰 도크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가 뭐냐면 잠수함 대표 기지 마양도 기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양도하고 신포를 거대한 잠수함 하나의 컴플렉스 기지화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근데 뭐 거저했겠습니까? 다 돈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북한 입장에서 없는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거를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특히 그 신포 지역의 이 잠수함 관련 시설 확장하고 있는 거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프라까지 그렇게 확충을 했으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소위 엑셀 밟게 되는 그 단계가 아닌가 생각 드네요. 이거 진짜 섬뜩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처음엔 노동이론이 뭐 이런 얘기만 할 때만 해도 그냥 북한이 없는 기술에 없는 돈으로 뭐 툭탁툭탁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들. 근데 이 발사체 기술인데요, 이게 사실 로켓 기술하고 비슷한. 이 기술이란 것은 한 번 가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에요. 처음 가지기가 어려운 거지. 그런 원천 기술을 이제 보유를 했고 그런 다음에 그걸 이제 계속 응용을 해가지고 이게 ICBM도 되고 뭐 SLBM도 되고 이런 식이라 이런 기술은 북한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뭐 놓을 이유가 없는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또 그런 기술이고요. 북한 정권이 무너져도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은 뭐 전쟁이 난다 뭐 상상을 해봤을 때 북한에 이긴다 해도 나중에 정말 SLBM을 가진 원잠이 나타나서 북한 잠수함이 무슨 태평양 연해에 가서 LA에 미사일 하나만 쏴도 LA가 핵을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승리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미 전쟁의 승패라는 게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SLBM은. 그런 의미에서 북한에게는 진짜 마지막 보루다 이거는.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또 계속 늘 강조하시는 거지만은 이걸 막으려면 사실 원잠이 필요합니다. 이쪽도 우리 쪽도. 원잠이 필요하고 뭐 미사일 쏘는 원잠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쪽에서 원잠을 만들고 저쪽에서 SLBM을 가지고 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걸 이제 포착하고 찾고 막으려면 우리 쪽에도 좀 유용한 그런 무기들이 또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좀 장기적으로 보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보통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한 말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또 유용한 얘기도 오랜만에 해주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원잠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잠수함 일단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면 잡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지에서 나올 때 그 입구에서 잡는 게 이제 최적의 상황이라고 보고 그러면 앞에 매복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매복은 기본적으로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은밀하게. 오래 있으면 결국은 우리 214급도 뭐 물속에 2주 정도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재래식 잠수함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원잠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북한 입장에서 이 SLBM에 잠수함에도 투자를 할 것 같은 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잠수함이 3,000톤급 전에는 이제 심포급은 작아서 미 본토 근처까지도 가기 힘들 수 있어요, 사실은. 이론상은 가능해요. 뭐 로미오급도 이론상은 미국 연안까지 항해하는 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사일 거리가 1,500km였기 때문에 1,500km 앞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나아진 거예요. 3,000톤급에 좀 커졌으니까 3,000톤 뭐 국정원에서 좀 안 된다고 하지만 하여튼 지금 거보다는 심포급과는 커졌으니까 더 이제 그 멀리 갈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사거리도 2,500km까지 길어졌으니까 미 해안가 2,500km 정도만 떨어진 데까지 가면 미 서해안 정도는 때릴 수 있는 건데 근데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전하게 여유 있게 멀리 항해하고 멀리 쏠 수 있는 SLBM이 있으면 미 본토를 때릴 수 있겠죠. 말씀하신 그게 원잠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뭐 더 큰 잠수함을 건조하고 또 SLBM도 이제 계속 사거리에 늘린 신형을 개발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몇 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뭐 싱가포르, 뭐 판문점, 하노이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 그 본게임 주제 정할 때 그 북한 얘기 별로 안 했거든요. 왜냐면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무슨 불과 2년 전입니다. 2년. 그러니까 무슨 뭐 그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 태국이 무기를 꽂는데 갚을 게 없으니까 닭으로 갚았다 이런 얘기하고 저희가 뭐 해외 무슨 전투식량 뭐고 막 이런 주제를 해가지고 그래 되는데. 작가님들이 주제 선정하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도 하여튼 북한과 관련되는 이런 주제가 좀 언급이 좀 안 되는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SLBM 북한의 위협을 분명히 실전하는 그런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나고 화끈한 무기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더 본게임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심포 그 잠수함 그 기지 밑에서 옆에서 아니면 그 무 앞에 대기하고 있는 게 좋긴 하겠네요, 진짜. 핵잠. 그러니까 지금 그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오면은 이게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잠수함이니까. 서로 막 그 앞에까지 갖다 들키고 막 그런 일도 있었고. 보면 실제로 미국 핵잠수함이 블라디보스토크 그다음에 저쪽 북쪽에 무슨 무르만스크 이런 쪽에 대기하고 있다가
저 소련 잠수함하고 부딪힌 적도 있고. 아, 물리적으로 이렇게. 예. 아, 그래요?